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2회 준비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3회씩 공부합니다. 미리 문제를 받으셔서 풀어보셨죠? 집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미리 풀어보고 수업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볼 때는 시간 재서 한 20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보는 동안에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책 찾아보지 말고 빠르게 풀고 그리고 다 풀고 나서 뭐 다른 걸 찾아서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보고 수업 듣고 이제 필요하면 그때 추가적인 것 더 찾아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5페이지에 제1회 실전 모의고사 1번입니다. 생명인 엄마가 생명이 아닌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이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 정상적일 때는 그럼 생명인 엄마가 그럼 X 프라임 X 프라임 물론 여기서 X를 정상이라고 하고 X 프라임을 생명 유전자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생명인 엄마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생명이 아닌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아까 정상 무시하시고. 자,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XXY 이렇게 되겠죠. 생명이 아닌.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언제 일어났느냐? 단 염색체 비분리는 부모의 정자 생성 또는 난자 생성 과정 동안에 한 번만 일어났다. 자, 그럼 이제 어쨌건 간에 엄마한테 X 프라임을 하나 받아와야죠. 만약에 이 녀석이 생명이라면 일단 생명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프라임을 두 개 엄마로부터 받아오고 아버지한테 Y 받아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 생명이 아닐지라도 어머니한테는 X 염색체를 두 개 받아오고 그럼 두 개 받아오면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만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하나는 받게 돼 있죠. 적어도. 그럼 X 프라임을 갖고 있고 어디다 표시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 생명이 아닌.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X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빠한테. Y 염색체도 아빠한테.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XY이고 XY를 그대로 받아왔다는 얘기는 비분리 현상이 언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제1분열, 제2분열, 제1분열. 그래서 답 1번 정자 생성 과정의 감수 제1분열 되겠습니다. 2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A가 생성될 때 한 개의 NADH가 생성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피루부산은 잘 아는 것처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포당 한 분자로부터 피루부산 두 분자 만들어지고 이제 피루부산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즉 해당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고 이 피루부산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는데 세포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려면 막을 두 번 통과해야 되죠. 미토콘드리아 외막 그리고 내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비교적 물질의 투과성이 크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내막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막을 통과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양성자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 전에 기출문제에서 얘기했겠지만 미토콘드리아만 일단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포 기질.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 전달 과정을 하면서 양성자 기울기, 즉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 형성해 놓죠. 그래서 그 수소연 농도 기울기 가지고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쓰는데 그 일부의 양성자 기울기가 피루부산을 이동시키는 데 쓰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피루부산은 TCA 회로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아세틸-CoA.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중요하니까 또 한 번 강조하면 피로부산이 3탄소화물인데 아세틸-CoA로 바뀌게 된다. 아세틸-CoA는 2탄소화물이다. 그럼 탄소가 하나 떨어져나간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NADH도 하나 만들어지죠. NAD 플러스라는 탈수수요소의 주요소가 피로부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내서 NADH가 되고, 그리고 여기 또한 CoA는 조요소 A죠. 그래서 조요소 A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부산으로부터 아세틸-CoA가 생성될 때 한 개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자, 나머지 부분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2번 석신산. 미국놈들은 그렇게 발음하겠지만 우리 편하게 숙신산. 숙신산으로부터 푸말산이 생성될 때 한 개의 NADH가 생성된다. 제가 푸말산이라고 외우고 싶게 푸말산이라고 그랬죠. F. 그래서 FADH2가 생성되죠. 3번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부터 숙신일-CoA가 생성될 때 1-ATP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해당 과정인데 해당 과정에서 숙신일-CoA를 생략하고 얘기한다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산 될 때 이렇게 될 때 물론 5탄수화물이 4탄수화물 되니까 탄소도 이산화탄소도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알파 A 그래서 여기 ATP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숙신일-CoA를 포함시키면 숙신일 또는 석신일-CoA를 포함시키고 그럼 숙신일-CoA가 숙신산으로 바뀌는데 여기 물론 CoA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CoA가 다시 빠져나오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먼저 G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GTP를 만든다. 그죠? 그런데 요 인산기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온다. 여기가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 녀석이 여기 붙었다가 그 기질에 있는 지금 말하는 기질, 아까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이제 그 기질은 요 숙신일-CoA에다 갖다 붙였다가 다시 떼내죠. 그래서 기질 수준인산화. 그래서 GTP 만들어지고 이 GTP 될 때 인산기가 ATP로 옮겨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세포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GTP 만들고 나서 ATP 만드는 애들도 있지만 곧바로 ATP 만드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3번 알파케토글루타산이 숙신일-CoA 될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숙신일-CoA가 숙신산 될 때 ATP가 생성된다. 또는 G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4번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는 TCA 회로를 다른 말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그 TCA라는 것은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르복식기를 3개 갖고 있는 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시트르산 또는 구연산 회로라고도 하고요. 밝힌 사람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 TCA 회로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니까 그 필요한 효소들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겠지만 단 한 녀석은 어디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한다. 바로 요 숙신산이 푸말산 되는데 요 숙신산 탈수수요소는 어디에 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다. 그렇죠? 미쳤어. 내막이라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런데 세균은 미토콘드리아 있어 없어? 그럼 세균의 경우에는 TCA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숙신산 탈수수요소는 어디 있겠어? 원형질막, 즉 세포막. 그래서 모두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었고 3번 갑니다. 면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지상 세포는 항원 제시세포로 작용하는데 항원 제시세포 3가지 암기해야 되죠. 수지상 세포, 대식세포, 그리고 비세포. 그러나
수지상 세포와 대식 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는 것과 비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이라면 세균을 먹어서 그리고 여기서 분해해서 어쨌건 항원 제시 세포로 작용하니까 MHC2에다가 결합해서 제시를 하는데 수지상 세포하고 대식 세포, 그러나 비세포의 경우는 먹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물론 어쨌건 식세포 작용이긴 한데 비세포의 경우에는 비세포 수용체에 결합한 그 세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어쨌건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세포이기 때문에 보조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한다. 맞죠?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전시하는 녀석은 누구?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알려주는 녀석은 누구? 세포독성 T세포는 어떤 세포를 죽이느냐? 감염세포, 그리고 암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 됐죠? 그 녀석들은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한다.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전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2번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로 선천성 면역에 해당한다. 맞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을 만들고 그 인터페론이 빠져나가고 인터페론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포의 배출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세포에 가서 그래서 인터페론을 방출한 세포는 죽고 다른 세포로 역시 들어가지 못하죠. 다른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서 2차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결국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조립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호중구의 식균작용은 식균작용은 당연히 선천성 면역이죠. 4번 세포독성 T세포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죠. 그럼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 항체. 그러나 이제 세포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비세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비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 답 4번이고요. 4번 문제, 전자전달사슬, 전자전달계를 전자전달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전자전달사슬과 산화적 인산화, 이 산화적 인산화는 화학삼투적